네,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식의 개념을 이해했고, 이제 지식 관리란 무엇인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식이란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의 개념은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어, 개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의 학자의 어떤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지식의 정의를 조작적 정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정의한 내용이 가장 어떤 일반적이고 음,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지식의 종류도 이제 암묵적 지식이나 명시적 지식, 형식지, 명시지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미군의 어떤 영어를 우리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암묵적 지식이나 명시적 지식 이 두 개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암묵적 지식은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겨져 있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명시적 지식은 겉으로 드러난 거, 문서나 파일, 논문, 이와 같은 것이 명시적 지식이라고 그랬고, 암묵적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보다는 그걸 명시적 지식으로 전환해서 저장하고 공유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어서 이제 지식 관리란 뭐고, 정책 과정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식 관리는 지식의 공유, 확산, 활용, 창출 등의 지식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적, 인간적, 문화적, 기술적 인프라를 적절히 구축하는 것이다. 박성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제일 먼저 썼으니 가장 적절한 걸로 보고 지식관리의 개념을 모든 걸 다 포괄한 두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식권의 최종적인 목표는 지식 자원을 조직의 문제 해결이나 의사 결정에 활용하여 조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지식 관리는 조직의 지식 자원을 체계적으로 창출, 축적, 공유, 활용하는 데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연병섭 이흥재 교수님께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지식 관리 단계는 평가, 구상, 개발, 시험, 시행의 반복적인 순환 과정이다라고 미 육군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관리 시스템은 조직 내에 산재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공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정의나 설명은 지식관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 육군이 정의했던 이 지식관리의 단계나 정의는 좀 설명, 이런 건 좀 약간의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미 육군은 조직 내에서 지식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 장애 요소를 해결하여 지식의 흐름을 개선한다. 뭔가 지식 관리를 어떤 프로세스, 순환 과정의 개념으로 이해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독특한 부분인데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는 지식 관리란 대략 맨 위에 있는 이 박성호 교수님께서 설명한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가지의 지식 관리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 구조, 인간, 문화,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조직의 구조가 이제 통상 우리는 모든 조직은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갖추고 지식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라는 얘기죠. 인간적, 문화적, 비슷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비판적 의견이나 창의적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CEO나 사장, 어떤 리더의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뭐 조직에서 아무리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리더나 어떤 CEO가 그걸 받아들이는 문턱을 높여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술적 인프라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뭐 컴퓨터 시스템이나 공유 시스템이나 학습 시스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식 관리의 개념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지식 관리의 활동 어떤 활동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는 정책 과정에
이제 접목을 해야 되니까 이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지식을 창출하는 것, 생성하는 것이잖아요. 수집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이고요. 지식의 저장. 일단 수집이 되고 생성됐으면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계속 축적해야 되잖아요. 공유, 축적된 지식을 공유하고 전파하고 또 스스로 학습하고 활용하고 이 네 가지 활동이 지식 관리를 대표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지식 관리의 개념은 지식을 관리하고자 하는 조직의 특성이나 환경,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어 왔다. 민간 조직이나 공공 조직 등 조직별로 그 조직이 가진 목적에 따라서도 다양한 지식 관리 개념을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지식 관리는 성공적으로 적용해내냐에 따라서 조직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지식 관리가 필요하지? 음, 누구나 물어보죠. 지식 관리가 왜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을 늘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서 한번 어, 들어가 보면 참된 지식 관리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정보를 끌어내서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쓸모 있게 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현재 조직 학습을 촉진하고 제도화하며 조직 정보와 정보 지식의 이용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 지식 관리 구축하고 역사라고 있다. 네, 이해가 되죠? 두 번째, 공사 부분을 막론하고 조직의 지식 관리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관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참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지식 관리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 대상을 포함되지 않았던 데이터베이스나 문서 정책, 절차서 및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등을 포함하는 지식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한다. 이러한 지식 관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지식 관리 개념으로 발전했으며 이는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2016년에 안길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네요. 결국은 지식 관리가 태동되게 된 것도 사실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구에서 1900년도 말에 이와 같은 어, 지식관리 개념이 대두됐기 때문에 그게 딱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그 시점이잖아요. 초기의 컴퓨터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저장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 자체가 어떤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 있었지, 지식 관리의 개념까지는 확장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2016년이 되니까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제 완전 지식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딱 정착되어 버리는 어, 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변모됐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식관리의 필요성. 급변하는 산업의 리더는 전통적인 지식관리에서 벗어나서 보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지식관리, 지식조합 프로세스를 채택해야 된다. 리더는 지식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 이제 뭔가 지식관리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고급화된 것 같아요. 나사 우주센터와 같은 최고의 조직도 지식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방대한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춘 지식 공유 저장소가 있다고 자랑을 한다. 하지만 나사 퇴직자들이 어딘가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데이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떠난다고 한탄한다. 24년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나사 같은 엄청난 조직도 그 경험이라는 개인이 가진 지식을 제대로 생성하지 못하고 그냥 퇴직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느 항공회사의 정비사하고 비슷한 얘기가 된 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이런다는 거 24년인데 또는 공공기관의 지식은 대부분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이 된데 아직도 개인 파일이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경우가 흔하다. 정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뭐 지식이라는 게 서로 공유하고 공유한
상황에서 학습하고 해야 조직의 어떤 경쟁력에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걸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캐비넷에 들어있거나 머릿속에 남아서 그냥 있는 이런 것은 아직 지식관리라는 개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앞장에서 98년부터 2016년, 24년까지 쭉 봤을 때 지식관리를 필요성을 주장했던 그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도 지식관리란 뭐다 개념을 발전하고 이렇게 활용하는데 그렇지 못한 조직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사례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게 네 가지 사례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식관리 개념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또는 유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 실패했거나 아니면 받아들이면서 성공했던 네 가지 사례입니다. 좌측 두 가지 사례는 성공 사례, 우측은 실패 사례입니다. 넷플릭스는 앞서 얘기했지요. DVD 통신 대여하는 사업인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빠르게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청 패턴을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줬잖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소비 트렌드 선호를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소비 트렌드를 선도해서 지금은 최고의 회사로 발돋움했잖아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니즈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아이폰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죠.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내고 앱 생태계 구축 등으로 모바일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잖아요. 근데 우측에 보면은 블랙베리라는 회사가 이게 캐나다 회사죠. 초기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히 선도했지만 터치 스크린은 아니다. 그래도 물리적으로 키보드가 더 이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키보드를 고수했죠. 결국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시장 점유율이 급감하는 사태에 이르렀잖아요. 쉽게 이해하시죠? 코닥이라는 회사는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맨 먼저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 필름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상업화를 못하고 다른 회사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결국은 코닥은 파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코닥이라는 어, 필름 이런 부분에 대한 추억은 많지 않을 텐데 교수들 같은 우리 나이 대 사람들은 여름만 할 때 정말 가방에 코닥 필름 몇 개를 항상 챙겨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관리라는 개념을 이제 태동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아직도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또는 정말 발전적으로 적용을 못하는 기업이 있고 정말 잘했던 기업들이 있어서 성공하는 이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배울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식 관리에 대한 어,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했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어,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는 지식 관리와 정책 과정 이 두 개의 연관성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